11회 6번, 9번부터 있는 독서 지문입니다. 또 이제 표시 잘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문단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끝이죠? 네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 의식 주체. 밑줄 하나 긋고 갈게요. 잠깐만. 펜을 응용하라고. 의식 주체는 후설의 의식 주체. 서양 근대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본질이나 존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형이상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하학적인 거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은 뭐 본질적인 거를 생각한다. 근본 원리를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의미다 하시면 되겠고요. 후설에 의하면 의식 주체는 다른 것에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즉 현존한다. 사유의 대상인 객체에 비해 우월하며 본질적이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우월하다가 포인트예요. 우월. 잘났다라는 소리죠. 잘났다. 본질적이다. 얘가 중심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식 주체인 정신은 곧 나의 본질이고요. 그 자체로 완전, 절대라고 돼 있어요. 완전, 절대, 변하지 않는 자기 동일성을 지닌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후설이 이야기합니다. 의식 주체, 후설의 이야기상. 의식 주체에 해당하는 인정신은이라고 돼 있죠? 는 정신이고요. 보시면 중요한 단어 써볼게요. 본질이며 완전하고 절대적인 자기 동일성을 지녔다 라고 말하고 있어. 되게 짱짱맨이네요. 그런데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이원 대립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원 대립적 두 개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주체와 객체의 우열 관계 내지 착취 관계를 만들어줘요. 자, 아까 이게 우월하거든요. 이 친구가 우월하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우등한 관계, 열등한 관계 만들어져요. 주체는 우등하고요. 객체는 열등해요. 그래서 주체는 착취를 하는 사람이고 객체는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보아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정당화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주체 개념이 정립된 17, 18세기 자본주의의 소유 이론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 이론과 후설의 의식 주체 이론이. 두 번째 문단에서 이원 대립과 위계의 가치 질서를 만들어낸 후설. 의식 주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군요. 자, 누굽니까? 데리다라는 사람입니다. 차연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차연. 저기는 아까 자기 동일성, 이렇게 본질, 완전, 절대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차연이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 봤더니 차연을 뜻하는 신조어 디페랑스, 차이와 연기. 자, 차이를 강조하고 싶군요. 연기, 다음번 미루자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사전에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들고 단어의 의미는 자 나왔네요. 고정이 아니에요 라고 돼 있어요. 고정이 아니라고. 근데 아까 위쪽에서 봐봐. 자기 동일성, 완전, 절대라고 돼 있거든. 그거랑 반대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단어의 차이에 의해.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의미가 구별이 되고요. 끊임없이 연기된다. 달라진다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데리다에게 주체란 그 자체로 완전 절대가 아니고요. 다른 대상들과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드러나고요. 최종 해석은 계속 연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달라졌어요.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주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지속적 연기. 이거는 유동성이 있다,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 차연은 단순히 의식 주체에 대한 대립 개념이 아니라 의식 주체의 절대적 위상 속에 은폐되어 있는 객체의 가치를 하고 싶은 말이 나왔습니다. 객체의 가치를 밝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객체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데리다가 의식 주체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는 얘가 주체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숨겼어요. 전통 철학에는 이게 없다고요. 주체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숨겼다고. 그 자체로 그러니까 객체 없이 자기가 짱짱맨이다. 고정불변의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은 이런 거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 요게 이제 데리다가 바라보는 세계관이잖아요. 세계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욕망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데리다가 판단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데리다의 세계. 그런데 그거를 절대 주체를 중심으로 앞에 후설 같은 사람이 했던 거죠. 후설 중심으로 재편하는 욕망을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문단. 이러한 차형 개념을 통해서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를 자기 동일성을 지닌 주체란 뭐야? 가짜야. 환상이야. 이렇게 써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 없애야 돼. 라는 소리죠. 데리다는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주체는 없고 주체는 다른 것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기준이고 구성되는 것이지 자기 동일성을 지닌 우월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데리다는 그 어느 것에도 특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형이상학적 전통 철학에서의 완전, 본질, 절대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전대하고 있는 절대적 진리의 있음을 뭐로 바꿨다고요?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상은 대상마다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건 이제 상대성이죠. 상대성, 절대성에서 상대성의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 자, 그리고 이제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소리입니다. 닫힌 세계는 답이 하나인 세계고 열린 세계는 답이 무수히 많은 세계이죠. 이렇게 나아가는 세계를 마련해줬고 다원적 사고 아까는 이원 대립적 하면서 이원 대립을 한다는 소리 자체가 1원이 답이 있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원이 있다는 소리니까 수직적 세계관이었는데 다원적 수평적 세계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의의도 찾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정신에 대한 후설에 이제 되게 좋아했잖아. 데리다의 사상에 가는 의미 마지막에 의의 나왔잖아. 다원적 세계관 만들어줘. 의식 주체 개념이 지닌 문제점. 의식 주체 이게 이제 대립적 이원 대립적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착취 구조를 만든다. 객체에 대한 주체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문제점이죠.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의 정립비. 형이상학적 사고의 정립 계기를 하려면 그 앞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없어요. 주체 자기를 통해 데리다. 자, 데리다는 자기 독립성 같은 거 없다고 했고 차연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주체의 의미는 고정되지 않았다. 그렇죠?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기준이고 1번이네요. 객체는 주체로부터 비롯 틀렸어. 주체가 지닌 절대적 지위는 없다고 했어야 돼. 주체가 그 자체로 완전해질 수 없어. 상황은 맨날 변해. 주체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의미의 모호성을 유발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표현 전혀 없어요. 네, 제거한다 어쩐다 없고 8번 문제 데리다의 관점입니다. 식민주의 약육강식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센 나라 종주국 얘네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주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약한 나라 식민국을 객체라고 생각하겠죠.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겠죠. 그런 이념으로 이념적 뒷받침이 된 개념이겠죠. 근데 데리다는 당연히 이런 개념을 싫어하겠죠. 식민국이 스스로 열등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식민국은 열등하다는 소리죠. 틀렸습니다. 데리다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열등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네,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맞는 말이겠죠. 종주국은 식민국과 대등하지 않다. 대등한데 식민주의는 종주국을 절대적 주체로 설정. 맞아요. 4번도 욕망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9번에 어휘군요. 어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자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 개진, 구별, 은폐. 간주, 개진, 간주 같다고 보는 거, 개진, 의견, 구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구별은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어서 볼게요. 10번, 12번에 있는 소설 늙으신 어머니 향기 이런 작품은 보기가 있으니까 이부터 봅시다. 소설 감각적 소재 활용. 여기 이제 감각적 소재가 나오는가 보군요. 그걸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본문 안에. 그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자, 어머니의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나오나 봐. 부정적으로 여기네요. 냄새를 문제. 그러면 어머니의 삶의 욕구랑 냄새랑 연결되어 나올 텐데 그걸 싫어하나 봐. 그게 나오고 특히 작가는 냄새, 감각이 후각이 나오는 거 보네요.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겠죠? 갈등을 통해서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자, 할머니가 나오나 봐. 어머니의 냄새가 나올 텐데 그거를 싫어하는 밑에 세대들의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봐봅시다. 자, 어머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자, 이거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셨대요.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은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게 마련이고요.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면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요거를 자 봐봐. 좀 전에 읽은 걸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로 닥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어머니한테 밥은 그 생명, 에너지원.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 떨고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걸 좋아한다. 노인네들이 엄마를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벌써? 그지?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좋은 거지 뭐. 어머니가 젊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하거나 약을 먹지 않았다. 요거를 실제로는 희생인데 지금은 서술자인 아들이 요거를 못 알아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좀 전에 그랬죠. 부모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몸살이 나서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봤다.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넣어주고 행복해하였다. 실제로는 자기가 먹어야 더 행복해요.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이런 잘 알고 있네. 어머니 삶은 궁핍, 가난, 땀, 희생. 인종은 참을 인자, 따를 종자. 참고 따르는 것. 응. 한창 젊은 시절에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아빠가 싫어했나 봐.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거충이 아버지가 세상을 좋은 뜻은 아니겠죠? 반거충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만 사람, 반만 이룬 사람, 이런 사람, 반거충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군요. 어머니는 나머지 식구들이 생계로 엄마 엄청 고생했네. 궁피의 고통 속에서 우리 식구가 살아남은 건 뭐다? 희생 때문이다.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버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있다. 그러던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이놈 봐라. 엄마는 달라진 적이 없어. 실제로 알고 보면. 보통은 엄마 잘못은 없어요. 자식들이 잘못하는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요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현실의 문제를 냄새, 감각으로 바꿔주고 있죠. 봐봅시다. 엄마가 문제가 있대요. 냄새가 난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때로 따로 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가니까 냄새를 모르는 거지 뭐.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문제가 생겼군요. 아내가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어머니의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고, 요거를 어머니의 냄새를 지금 봐봐 서술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군내, 된장. 자, 봐봐. 좋은 말이야. 곰팡이. 이러고 봐봐. 꿀꿀. 두엄 썩는. 짭조름 오줌. 이래 봐라. 꼬리 발가락 냄새. 야, 너무 열골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응? 엄마 냄새 하는데 지금 이런 단어 써도 돼, 안 돼? 이놈의 쉽게 아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머니 냄새가 역겹다고. 이게 다 정리하네요. 그래서 이 냄새가 뭐라고? 역겹대요. 때마다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곤 하는데 젊은 시절 엄마 냄새는 좋았대요. 상큼했대요. 향기로웠고 너무 좋았대요. 친구들과 싸우다가 얻어맞고 치솟을 때 엄마 냄새를 맡으면 좋았다라고 돼 있고 중략 줄거리. 어머니의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 어머나 이 불효자들. 응? 집을 나갔대요. 사건이네.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 이게 해결책이야 이게? 엄마를 치워?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 내부 그 갈등이 발생한 거죠. 어머니 관련해서.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쏘아댑니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흐물흐물 썰을 기절.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이불 뒤집어 누워. 자, 이제 외적 갈등이 심하군요.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어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본인도 냄새가 나서 그래.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다. 안 나가고 창문 열어. 향수 뿌려.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아내가 누워 있는 사이 어머니는 뭐 하고 있죠?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집안 살림을 하는 거야. 엄마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도 안 먹습니다. 야, 네 마누라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먹던 어머니 싫어하죠. 어머니 어머나 이거 봐라. 냄새 이야기하는 거죠. 응.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하게 물었다. 왜 엄마한테 냄새 나냐?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안 나세요? 냄새? 사람 냄새겠지. 살림살이 냄새. 뭐 어머니한테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지요? 나한테서 냄새 나냐? 아주 심해요. 와, 이럴 수가. 엄마한테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아무 냄새도 안 낸다.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엄마 이제 절대로라고 말했죠. 자, 어디 한번 맡아봐라 하면서. 응. 이렇게 했죠. 엄마한테 나는 냄새는 애미가 자식놈들을 위해서 알탕알탕 살아온. 어머나, 이거 엄마의 말에 답이 있네요. 세월의 냄새다. 돼 있습니다. 깊은 한숨으로 말했죠. 서디슨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의 말이 명치 끝을 후벼 봤다. 공격이죠, 공격. 길고도 서디슨 세월의 냄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보실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일반적으로 쓰기 어려워요. 일단 여기에서도 사건이 두 개가 교차되는 일은 전혀 없고 그냥 엄마 냄새 나는 이야기만 쭉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으니까 1번은 전혀 아니고요. 교차되지 않았고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 특정 인물이 아들이야. 한 인물이 엄마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내가 나의 시선으로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골라야죠. 그죠? 현재 시제로 서술할 현재 시제 하나 봐볼까? 있나? 뭐 이게 보이는 대로만 표시할게요. 안 왔다 이렇게 했는데 대화 말고 누워버렸다 이렇게 돼요. 과거예요. 현재 시제도 아니고 서술자 전환 이거 거의 없어요. 서술자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액자식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액자식 소설도 한번 들어가면 안에 길게 액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뀔 때 서술자 바뀌는 거라 장면에 따라 서술자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요 집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몇 평인지도 모르고 냉장고 삼성인지 LG인지 모르잖아요. 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몇 번이죠? 11번 문제. 11번 문제 볼까요? 기억부터 미음. 뭘 찾아야 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 기억. 노인네들 그렇죠. 말을 듣지 않았고요. 니은. 몸살이 나도 호미 들고 밭에 나가셨대요. 니은. 자신을 돌보겠다 헌신. 자, 디귿. 어머니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디귿. 야이씨 그 다음에 다 판단했어. 역겹다고. 답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봤으면 순서는 여기 봤으니까 기억을 보고 가서 맞는지 기억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니은 보고 와서 니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렇게 감상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봅시다. 1번에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 모습을 내가 생애에 대한 집착. 그렇죠. 집착. 이거 별로 안 좋은 단어 썼잖아요. 그릇된. 맞아요. 이렇게 봐요.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2번 어머니 삶을 궁핍. 이렇게 보는 것을 어머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은 아니에요.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은 안쓰럽고 안타깝게 보는 나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앞에 있는 거 희생 이렇게 했고요. 어머니의 삶은 이랬다라고 되어 있네. 여기 이제 외로웠는데 참았다. 뭐 생계를 떠맡았다. 희생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끝에 뭐가 있죠? 아름답고 강한 존재라고 되어 있죠.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 냄새는 현실의 문제 드러냈고요. 냄새, 네, 아내의 말, 자식의 모습 아주 심해요. 그렇죠. 다른 인식으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른 식으로 했으니.